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에서 두 번째 시 독은 아름답다라는 한민복 시인의 시를 배우면서 역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교과서 166쪽입니다. 자, 시작할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 운율, 단어, 역설의 표현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확인해 볼까요? 자, 운율이라는 건 뭐였죠? 다 같이 그렇죠.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그러면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에는 우리가 5가지를 배웠네요. 자, 운율은 어떻게 만들어요? 다 같이 말해 보세요. 첫째, 같거나 비슷한 소리를 반복한다. 두 번째, 같거나 비슷한 시어나 식구를 반복한다. 세 번째,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한다. 네 번째, 일정한 수의 음보를 반복해도 생긴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뭐였을까요?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 잘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반어가 뭐라고 배웠죠? 자, 반어라는 것은 우리 외웁시다. 원래 표현하려는 내용을 실제 의미와 반대되는 말이나 상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자, 역설은 뭐였어요? 역설은 좀 달라요. 역설은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대상에 관한 통찰을 통해서 얻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반어와 역설 중에서 역설을 주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한민복 시인은 역설을 많이 사용한 시인으로 또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독은 아름답다라는 시를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해요. 자, 독이 뭐예요? 독이라는 건 독자예요. 이 한자 잘 보이시죠? 독자예요. 여러분들 살모사 독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꺼비도 독이 있다고 하죠. 자, 독이라는 것은 독보수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먹었을 때, 많은 양을 먹었을 때 그 소량을 먹어도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 독을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이 자체가 조금 제목부터 역설이죠. 왜 독은 다른 생명체를 죽이거나 기절시키거나 아프게 할 수 있는데 왜 아름답다고 할까? 이 말 자체가 모순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 안에 진실된 마음을 담고 있어요. 자, 그 마음을 찾으면서 이 시를 함께 낭송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책 바르게 들고 준비됐나요? 운율을 살리면서 낭송해 봐요. 자, 준비. 독은 아름답다. 한민복. 은행나무 열매에서 구린내가 난다. 주의해 주세요. 구린내가 향기롭다. 밤톨이 여물면서 밤송이가 따가워진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보거를 먹으면 죽는다. 보거의 독이 보거의 사랑이다. 자식을 낳고 술을 끄는 친구가 있다.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자, 여러분 함께 낭송한 거 맞죠? 자, 시를 이렇게 낭송해 보면 시 화자의 마음을 더 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가 나오면 운율을 살려서 낭송해 보는 태도가 참 좋은 태도예요. 자, 그러면 독은 아름답다라는 이 시에 대한 질문을 선생님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 은행나무 열매에서 나는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맡아본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그렇죠. 은행나무 열매에서 마치 똥 썩은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나요. 굉장히 안 좋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고약하다. 냄새가 아주 고약하다. 자, 두 번째 질문. 밤송이의 가시가 어떤 대상에게 너그럽다라고 시 화자가 말하고 있어요.
어떤 대상한테 너그럽다라는 것일까요? 인간한테는 너그럽지 않아요. 인간이 밤송이를 만지면 그 가시가 굉장히 손을 찌르고 고통을 주죠. 그런데 그 가시가 어떤 대상한테는 너그러워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밤톨. 밤톨에게 너그러워요. 자, 세 번째 질문. 보고 아래 독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 보고라는 생선 요리하는 사람은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요리사들도 보고알은 다 버려요. 왜 그럴까요? 독이 있어요. 그 독을 먹으면 우리 사람이 죽어요. 자, 보고알의 독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른 동물들이 보고알을 먹지 못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자, 친구는 누구를 위해서 술을 끊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태어난 자식을 위해서 술을 끊었다고 했어요. 자, 그 친구의 마음을 왜 독하다고 했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술을 끊은 친구한테 독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왜 독하다고 했을까요? 술을 끊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독하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해 본 적 있나요? 한번 말해보세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실천하기로 결심해 보았을까요? 예를 들자면 몸이 허약한 동생을 위해서 아침에 운동을 같이 하기로 결심해 보았다. 또 맞벌이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보기로 결심했다. 자,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결심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게임을 줄이기로 결심해 봤다. 자, 소중한 사람을 위한 결심 너무나 아름답네요. 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결심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자, 시작. 네, 잘했어요. 자, 물론 실천은 어렵겠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꼭 실천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독은 아름답다. 한민복 시인의 이 시를 스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이 시는 어떤 대상의 부정적인 특성에서 발견한 가치를 역설이라는 표현 방법을 통해서 노래한 시예요. 예를 들자면 은행나무 열매의 구린내, 날카로운 밤송의 가시, 보고 아래 독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특성도 어떤 가치가 있다. 이것을 시인이 발견해서 역설법으로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들이지만 각각이 지닌 부정적인 특성은 소중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사연에서 자연스럽게 자식과 연관지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아름답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자, 한민복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여기 제목 잘못됐어요. 독은 아름답다예요. 한민복 시인은 1962년에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시고 계세요. 시인이고요. 이분의 특징은 역설을 써서 상식을 뒤집는 내용의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김수영 문학상, 윤동주 문학상과 같은 큰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있어요. 한민복 시인의 시집 모든 경계는 꽃이 핀다, 말랑말랑한 힘, 그리고 수필집 눈물은 외장가, 미안한 마음 이런 책들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독은 아름답다라는 시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교과서 166쪽을 펴면 시가 나오죠? 자, 1년부터 4년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1년.
은행나무 열매에서 구린내가 난다. 주의해 주세요. 구린내가 향기롭다. 자, 구린내라는 것은 똥이나 방귀 냄새 같이 고약한 냄새를 구린내라고 해요. 그런데 주의해 주세요 그랬어요. 자, 주의해 주세요. 이 말은 은행나무 열매를 밟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그 말이에요. 열매가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밟으면 굉장히 그 구린내가 고약한 냄새가 신발에 묻죠. 그러니 주의해 주세요. 이 말은 사람 입장이 아니고 은행나무 열매 입장에서 열매를 보호해 달라. 열매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왜냐하면 밟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니까. 자, 구린내가 향기롭다. 고약한 냄새가 향기롭다. 이거 말로 굉장히 모순이 되죠. 고약한 냄새는 고약해요. 향기로울 수 없어요. 자, 일단 말이 잘 안 되죠? 모순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구린내는 은행나무 열매, 은행나무의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냄새이기 때문에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자, 구린내가 향기롭다. 여기에 역설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련에서는 은행나무 열매의 구린내가 향기롭다. 이 생각을 시화자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연을 볼까요? 밤톨이 여물면서 밤송이가 따가워진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자, 여기서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자, 밤송이의 가시 찌르면 엄청 아파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 가시가 너그럽대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가시는 인간한테는 너그럽지 않지만 그 안에 밤톨을 보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밤나무의 자식인 밤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가시는 너그럽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가시는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너그럽지 못해요. 모순되지만 곰곰이 생각했을 때 밤나무가 자신의 자식인 밤톨을 보호하기 때문에 너그럽다는 말은 그 진실된 마음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역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밤송이에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자, 그러면 3 넘어가 볼까요? 사면 보고알을 먹으면 죽는다.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다. 자, 실제로 보고알을 먹으면 죽어요. 맹독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래요. 그것은 보고알을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보고알을 다른 동물들이 먹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의 독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독이 사랑이다. 이렇게 역설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다. 역설법이죠. 보고의 독은 다른 생명체를 죽인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이렇게 모순된 표현한 것은 보고의 알을 보호하기 때문에, 보고의 자식을 보호하기 때문에 사랑이다 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더 효과적으로 인상 깊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의 독은 보고의 사랑이다. 자, 사연을 볼까요? 사연이에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사연이에요. 자식을 낳고 술을 끄는 친구가 있다.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자, 친구의 독한 마음이 왜 아름다울까요? 독한데 그것은 소중한 자식을 위해서 힘든 일, 술을 끊는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에요. 그 힘든 일을 해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술을 끊는 그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여기서 자식이라는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사연에서 말하면서 독은 아름답다라는 그 역설적 표현에 담겨있는 진실을 우리한테 발견하게 해주네요. 자, 그러면 식구를 좀 더 자세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사면에서 1, 2행을 보면 보고알을 먹으면 죽는다.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다.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독은 건강이나 생명에 해가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우리한테 생각이 된다, 인식된다. 하지만 시화자는 보고의 독이 보고알을 보호한다는 점에 주목해서 역설법을 써서 보고의 독이 보고에게는 사랑이라고 표현했다. 자, 이게 역설법이에요. 자,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보고의 독은 보고알을 보호하는 보고의 사랑이므로 그 진실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역설법이다. 자, 하나 더 알아볼까요? 사연에 보면 자식을 낳고 술을 끊은 친구가 있다.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실은 독한 마음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진실이 담겨 있죠. 자, 자식을 낳고 술을 끊은 친구를 보고 친구의 독한 마음이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친구의 마음을 역설법으로 표현한 거죠. 자,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자, 그러면 독은 아름답다라는 이 시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를 좀 더 정리해서 알아볼까요? 자, 시의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은행나무의 구린내예요. 그 다음에 날카롭게 찌르는 밤송이의 가시, 그 다음에 보고의 독, 그 다음에 친구의 독한 마음이거든요. 자, 이것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구린내가 향기롭다고 했어요. 가시는 너그럽다. 보고의 독은 사랑이다.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화자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 시의 갈래 현대시이다. 중심 소재는 여러 개예요. 은행나무 열매, 밤송이, 보고할 친구예요. 그러면 주제는 뭘까요? 자, 마지막 사연에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아름답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가치 있고 아름답다. 이 주제를 우리에게 시 화자는 말하고 싶어요. 자, 이 시의 특징은 첫째, 역설법을 써서 주제를 강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은행나무 열매, 밤송이, 보고할 친구, 이런 소재를 활용해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자, 이 시는 모두 몇 년으로 돼 있어요? 4연으로 돼 있어요. 자, 1년에서는 은행나무 열매 구린내가 향기롭다라고 노래했어요. 2연에서는 밤송이의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라고 노래했어요. 그 다음에 3연에서는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다. 4연에서는 술을 끊는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했죠. 그래서 이 시는 전부 4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의 운율도 있어요. 이 시의 운율을 좀 찾아볼까요? 자, 이 시의 운율을 찾아보면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뭐뭐가 뭐뭐하다. 은행나무 열매에서 뭐가 구린내가 난다. 뭐뭐가 뭐뭐하다라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린내, 보고, 보고할, 독, 독한 이런 비슷한 시어가 반복돼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시에 쓰인 역설을 좀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구린내가 향기롭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다.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자, 이렇게 역설법을 표현했죠. 자, 이 역설법의 효과는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려는 부모의 사랑을 더 인상 깊게 전달한다. 자, 모순된 표현에 숨겨진 면에 진실이 담겨 있다. 모순된 표현에 그 숨겨진 면, 다른 면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라는
자, 역설의 다른 예를 한번 또 찾아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했죠.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갔다고 말해놓고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느냐. 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 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영기 시인의 낙화. 떨어지는 꽃을 말해요. 분분한 낙화. 낙화가 이제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분분한 낙화라고 노래했죠. 자, 낙화, 꽃이 떨어지면 꽃과 나무는 이별을 하는 거죠. 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했어요. 지금은 가야 할 때. 자, 여기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어떻게 이별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모순된 표현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성숙한다. 삶의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새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치한의 깃발이라는 시인데 어디에 역설이 쓰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읽을 동안 꼭 찾아야 돼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해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탈출한 그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자, 은유법, 지유법 쓰여가지고요. 좀 분석해 봐야 되지만 지금 제목이 깃발이잖아요. 깃발을 지금 노래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역설법이 쓰였어요. 여러분들 어디 쓰는지 찾았어요? 아, 못 찾겠어요. 좀 어렵긴 하지만 깃발이 힌트예요. 깃발을 보고 노래한 시인데요. 그렇죠.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보고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우성이라는 것은 소리를 막 바락바락 지르는 거거든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죠. 그런데 우리가 깃발을 떠올릴 때 깃발이 바람에 막 이렇게 펄럭이는 모습을 아우성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깃발은 소리를 내지는 않잖아요. 막 펄럭이는 그 모습이 아우성 치는 모습과 비슷한데 소리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역설이죠.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의 모습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끝장나죠? 자, 여러분들 독은 아름답다라는 한민복 시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역설을 자세히 배워봤어요. 자, 역설과 반어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 영상을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소단원 일에 대한 형성평가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